flip the kill switch. Jojo, pose, pose, pose.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미대생이거든요. 미대생은 미대 입시를 했겠죠? 그래서 오늘 미대 입시 썰을 풀어볼 것이다. 상쾌한 구간과 함께. 저는 입시 생활이 꽤 길었어요. 왜냐면 일찍 시작했거든요. 일찍 시작하고 재수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좀 긴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겨울에 첫 미대 입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때부터 재수생 때까지 20살 때까지 A라는 학원에서 지내다가 딱 재수생 정시특강을 보통 수능 끝나고 한 2달간을 정시특강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2달간을 다른 그때 B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가나다군 중에 이관왕을 하고 대학을 갔어요. 참고로 현역 때는 올 광탈했습니다. 저는 정시파였고 수시는 현역 때 서울대 썼고 재수생 때는 수시 안 썼습니다. 사실 꽤나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학원을 계속 같은 걸 다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확 바꿔서 2달만 딱 다니자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만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오죽하면. 미대 입시 학원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N수생까지는 입시반이라고 하고요. 그 전 단계는 예비반이라고 지칭을 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들어갔다 했죠. 예비반에서도 가장 막내였어요. 빠르게 시작하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뭐 늦게 시작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할 때는. 근데 사실 그렇게 일찍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비반에서 막 크게 제 실력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막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닌 학원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술학원은 학원비가 꽤나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차라리 좀 공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사실 예비반에서는 뭔가 제 썰보다는 제가 본 누군가라든지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당한 썰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작은 거 하나 있다면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한 20, 30대 정도 되는 저의 전임 선생님을 제가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은 고2, 고3 언니들이 막 타면서 저한테 몇 번 땡땡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제가 좀 머쓱했던 거? 내가 그렇게 좀 노안인가 싶어서 좀 현타 같답니다.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예비반 때 거의 다 서울대 유형을 시켰어요. 아주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대 유형이라는 게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전형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뭐 소묘, 연필로 하는 거, 길이, 기초 디자인의 줄임말이고요. 뭐 물체들 뭐 공중부양에서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 세 번째 뭐 발상과 표현. 이거는 제가 할 때도 약간 저물어 갈 때였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대분류로 있는데 서울대 유형은 살짝 이들과는 조금 달라요. 좀 특별해요. 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뭔가 실기력을 본다기보다는 실기력과 사고력을 같이 보는 유형이었거든요. 그때 서울대잖아요. 서울대는 뭐 문이과, 예체능 상관없이 항상 탑인 학교고 그러니까 경쟁률도 높겠죠? 어렵겠죠? 공부도 잘해야겠죠? 그 학원에서는 이제 예비반 학생들한테 서울대 유형을 겁나 시킨 거죠. 보조 강사들도 다 서울대였어요. 다 서울대 선생님이고.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 학생들은 내가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이라 해서 미안하긴 한데 착각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텐 착각이었어요. 맨날 나 학원 가면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랑 맨날 대화하고 배우고 맨날 서울대 합격했다 합격자들 맨날 보면서 그 사람들 다 이 학원 다녔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학원은. 그 심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걸 포기를 안 하거든요. 학원에서는 많은 학생이 그 학교에 지원을 수로 붙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겠죠? 그런 거를 노리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서울대 유형을 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거의 서울대 유형과 소묘만 진행을 했었어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많은 학교들이 기초 디자인으로 시험을 진행합니다. 실기 시험은. 근데 나는 많은 학교들이 추구하는 유형을 해보지 못하고 붙기 어려운 높은 대학들의 유형만 주구장창 내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면 본격적으로 3월 모의고사 봤을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학생의 성적표를 보고 이 학생이 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어림잡아서 이제 그 유형에 도움이 될 만한 실기를 진행을 해요. 근데 기초 디자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내 성적상. 근데 나는 그동안 서울대 유형을 내리 했어. 내가 한 3년 동안 학원비 계속 내면서 서울대 유형만 팠어. 근데 이제 기디를 하라네? 서울대 유형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왔고 갑자기 하다가 안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너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수업을 듣고 싶다 해서 서울대 유형을 들었어요. 서울대 시험을 봤죠? 떨어졌어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서울대 실기 경쟁률이 104대 1이었습니다. 보는 학생 수가 어마어마해서 실기 시험을 킨텍스를 통째로 빌려서 봐요. 킨텍스는 코엑스처럼 모터쇼를 하는 공간입니다. 진짜 겁나 큰 공간에다가 무슨 공장 마냥 책상 타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규모부터가 장난 아니에요. 정시 경쟁률이 한 10대 1이라 치면은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붙기 진짜 어렵죠. 근데 서울대 유형을 하냐 마냐에서도 트러블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입시반이 되면은 반에 전임 선생님이 바뀌거든요. 뭐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전 바뀌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비반 선생님과 입시반 선생님은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저한테 서울대 유형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하겠다. 아예 놓진 않겠다. 했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트러블 생기고 너가 이거 할 시간에 기디 유형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거다. 그거와 이제 그러면 난 지금까지 뭐하러 저거 했냐 하는 학생의 입장이 이제 대립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예비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 한 유형만 파지 말라 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한 유형만 팔 거면 웬만하면 기초 디자인으로 가라. 그러니까 미대 입시를 할 때 알아야 할 기본기를 다지기 좋은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나중에 다른 유형으로 바꾸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입시반이에요. 제 썰의 도파민 부분은 입시반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전임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A학원의 전임 선생님께서 제 레전드 제 인생 최악의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잘 써왔어요. 그 선생님의 만행을. 사실 학원에서 전임 선생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실력, 그분의 사고방식, 긍정적 마인드, 뭐 이성적 마인드가 다 학생들의 대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진짜 복이고 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은 일단 엄청 부정적이었고요. 동시에 폭력적이고 그림을 못 그렸어요. 어떻게 전임 강사가 됐을까? 못 그린다가 아니라 어렵게 그린다라고 할게요. 전임 선생님이나 보조 강사들은 다 시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본보기가 있어야 학생들이 그거를 보고 모방하면서 실력이 올라가기도 해요. 처음부터 잘 그릴 수 없으니까 잘 그리는 사람 거를 보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쓰는 물감도 특이했고 좀 습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빡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습기 사건. 그때부터 내가 흑화하게 됐을지도 몰라. 제가 그 고3 입시반 때 있었던 반이 상황이 되게 열악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빡쳐. 그것도 학원의 잘못이야. 왜냐면 원래 안이었는데 갑자기 반을 옮기래요. 엄청 좁은 곳으로. 그게 원래 교실로 쓰는 공간이 아니라 약간 무슨 휴게실? 탕비실처럼 쓰는 진짜 겁나 작은 공간으로 저희 반을 모은 거예요. 그쪽으로.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우리는 전임 선생님이 저쪽으로 반 옮겨졌다 이쪽으로 와 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정시특강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요. 그런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처음부터 그 반이었던 것도 아니고 널찍한 반 쓰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정시특강 때 제일 중요할 때 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시특강은 수능 끝나고 지금 한창일 거예요. 완전 한창.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 한겨울 때 진행을 한단 말이죠.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진짜 하루 종일 그때는 잠만 집에서 자요. 집이 여관이 되는 시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입시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맨날 실기만 하고 비교당하는 시기예요. 평가받고 가장 멘탈 갈리고 몸 상하고 할 때는 말이죠. 원래 널찍한 교실이었다가 갑자기 조그마한 교실로 좌천됐다고 했잖아요. 겨울은 춥죠. 추우니까 그 교실에 난방을 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좁은 교실은 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창문도 진짜 작았고 다 열리지 않는 창문 알아요? 이렇게 쭉 눌렸을 때, 쭉 내밀었을 때 끼익 하면서 한 요만큼 분명 다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렇게만 열리는 그런 창문 뭔지 알죠? 그런 창문이었고 히터는 틀어. 한 게 안 돼. 개 추워.
건조해. 방이 좁으니까 히터를 틀잖아요. 진짜 금방 바싹바싹 온 피부가 막 마르거든요. 미술학원에 애초에 공기가 안 좋아요. 왜냐면 맨날 연필 깎고 흑염 날리고 뭐 물감 쓰고 맨날 그림 털고 하는데 공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뜩이나 좁아. 그러니까 좁아서 모든 일이 생기는 건데 뭔가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공기청정기도 없고 하니까 너무 건조하고 힘든 거예요. 지금 그림 그리기도 바쁜데 내가 지금 제가 그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좀 학원이 너무 건조하다. 추워서 히터는 틀어야겠고 히터를 끄면은 얼어 뒤지겠고 근데 히터를 키면은 너무 공기가 건조가 안 좋다. 그냥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일상 대화를 한 거예요. 며칠 뒤에 갑자기 저희 반에 가습기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아트박스에 파는 이런 미니 가습기 아니고 진짜 막 된 가습기? 백화점에서 살 만한 가습기가 하나가 저희 반에 누구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엄마였던 거지.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좀 안쓰러웠는지 저 몰래 100% 제가 하지 말라 했을 거예요. 뭐 좋지도 않은 학원에 뭐 그런 거를 학원비도 개 많이 나는데 그럼 뭐하러 사냐 하면서 제가 말릴 거 알아서 저 몰래 이제 학원 데스크 측에 보내고 그 데스크 실장님이 그걸 들고 저희 반에 오신 거예요. 데스크 실장님이 오셔서 이제 뭐 앙주 어머님께서 전해달라 하셨다 해서 그때 알았어요. 완전 감동이야. 사실 얼마나 고마워요. 학원비도 한 달에 진짜 300만 원 넘게 내는데 근데 이제 저만 그 상황이 힘들었던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서 제 친구들이랑 반에 있는 다른 언니 오빠들 다 앙주야 너무 고마워. 어머님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드려? 이러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그 선생 내가 그 선생 뭐라 부를까? 진짜 왜 저래 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냥 왜 저래라 할게요. 그 왜 저래 씨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딱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안 좋을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날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아니 적어도 안 좋아도 그런 상황이면 되게 뭐 고맙다고 전해드려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응? 그 외절의 씨가 그 가습기를 들고 가습기를 어딘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실 엄청 좁았다고. 가습기를 마땅히 놓을 자리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거 그냥 어찌어찌 하면은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들고 표정이 너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가 보내준 거니까 괜히 더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엄마가 보내주신 건데 너무 표정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하니까 그러게 누가 사다 달랬냐? 제가 왜 욕하는지 알겠죠? 그분은 인성이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 왜 그렇게 됐을까 사람이? 와 그때 제가 너무 무안하고 민망하고 진짜 뭐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눈물만 조금 차오르고 그냥 엄마한테 다 일러야지 하고 또 그냥 그림 그리고 말았거든요. 그 전에도 일이 많았어요. 그분의 인성을 가늠할 만한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 가습기 사건이 가장 말이야 방구야. 미친 거 아니야? 가습기 없었으면 진짜 피부 다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피부가 뭐가 중요하냐 니 지금 입시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 반에 들어가시면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기관이 안 좋은 친구들은 맨날 콧물 쏟고 코 다 헐고 아 이거 진짜 겁나 부담스럽게 개 크고 비싼 거 준 것도 아니고 한 요만한 책상에 올려놓을 정도 다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래 안 그래? 다시 생각해도 개빡치. 자 그분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부정적이라 했죠. 미대 입시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 그림이 항상 털린다는 걸. 내 그림은 털릴 예정이거나 털린 그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졸라 잘하는 친구 아니면은 무조건 털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그냥 내성이 생길 정도거든요. 그냥. 근데 그분은 이제 그림 실력을 친구랑 저를 막 비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라 그래? 이클립스 있으니까 이클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입시하다 보면은 상담을 해요.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1대1로 이제 진로 관련해서 어느 대학 쓸지 아니면 너의 지금 실기 상태가 어떤지 이런 상담을 하는데 나 상담할 때 이클이 얘기하면서 비교하고 이클이 상담할 때 내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서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긍정적으로 높이고 그 이클이를 낮춘 거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정도가 있어요. 피드백도 정도가 있는데 그냥 넌 안 돼. 시간 낭비야. 뭐하러 하냐? 너 안 된다니까? 고집 좀 부리지 마. 아니 그러니까 너 잘 그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는 중도에 그냥 학원에 끊었거든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말을 진짜 세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폭력적이었어요. 일단 뭐 가벼운 걸로는 맨발로 그림을 밟습니다. 저희는 그림 평가받을 때 걸어, 깔아 두 가지가 있거든요. 걸어는 벽면에 걸라는 말이고 깔아는 바닥에 깔라는 말이에요. 책상 위에 그림을 깔라고 해요. 깔아요. 그럼 그분이 그 책상 위로 신발 벗고 올라가요. 근데 막 여름이고 이러면은 슬리퍼 신잖아요. 그냥 슬리퍼 벗으면 맨발이니까 맨발로 그냥 그림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평가했었고요. 한 번은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분이 화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주 새로운 발견이었어. 예민해지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학생들도 예민해지거든요. 왜냐면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민할 수 있다고 쳐. 근데 폭력은 아니잖아요. 제가 다녔던 미술학원은 그 포차 의자를 써요. 등받이 없는 거. 한 번은 그분이 그림 평가를 하다가 그 의자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던졌거든요. 학생들 사이로. 의자만 던졌겠습니까? 욕설은 기본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고 입시를 했었으니까 다들 그러는 줄 알았어. 할 때는 다들 예민해지고 막 욕하고 막 폭력하고 막 그림 찍고 막 그림도 찢어요. 왼발로 막 하고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학원을 바꿨다 했잖아요. 첫 해 입시반을 이 선생님 밑에서 하다가 광탈하고 이 왜 저래 씨 밑에서는 절대 재수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수를 했을 때는 같은 학원이지만 다른 선생님 반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못 본 거야. 수능을 망친 거야. 그래서 제가 원래 국민대 유형을 막 하다가 다시 기디를 파야 되는 상황이 왔었던 거예요. 다행히 기디를 전에 해놓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있던 반에 그 왜 저래 씨가 부전임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해. 이건 아니지 해. 그래서 그분이 딱 올라와서 저를 보고 앙주 안녕? 하자마자 진짜 전신에 소름 돋고 너무 싫어가지고 당장 하고 먹었어요. 이것도 진짜 스펙타클했던 게 9시에 원래 다니던 A학원 가요. 가서 오전에 제 전임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학원 옮기겠다.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옮길 학원 가서 상담을 받아요. 상담 받고 근데 그 학원은 제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해준 학원이었어요. 제 친구가 이미 다니던 학원이었고 이 외절의 씨를 보고 그냥 바로 그 학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거기로 달려가서 상담했거든요. 저 오늘 저녁에 올 테니까 자리 비워주세요 하고 바로 원래 있던 A 학원 달아가서 짐 다 싸고 저녁에는 B 학원 가서 B 학원에서 그냥 2달 동안 정시특강하고 대학 갔어요. 저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거든요. 뭔가 이번에도 저 외절의 씨 밑에 있으면 진짜 좆되겠다, 제가 삼수하겠다 싶은 느낌 빡 와가지고 다행히도 바꾼 곳은 너무나 괜찮았고 거기 전임 선생님은 진짜 웃기신데 그림도 진짜 잘 그리고 어떻게 잘 그리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학원을 다니는데 좀 아니다 싶은 순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꾸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정시특강 시작할 때 학원 바꾸기 쉽지 않아요. 제가 4, 5년 다녔던 학원인데 하지만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오기. 저도 이제 가끔씩 미대 입시 썰 뜨거나 찾아볼 때 있거든요. 공감대 쌓기도 하고 뭐 지난 일이니까 재밌어서. 근데 생각보다 폭력적인 곳이 많아요. 힘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언어적 폭력도 폭력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큰 자극은 동기부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극을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정신 차리고 하는 학생이 있고 자극은 진짜 자극일 뿐인 학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입시생들은 제일 예민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자극보다는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는 실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랑 미대 입시 하다가 만난 제 친구 중에 삼수한 친구도 있거든요. 삼수한 친구도 인정했어요. 운이 작용한다. 계속 잘하던 친구가 광탈하기도 하고요. 체학지도 못한 애가 삼관왕을 하기도 해요. 실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험난하고 힘든 입시 과정에서 좀 친절하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앙주가 생각하는 괜찮은 미술학원 고르기. 1번. 대형 학원을 꼭 갈 필요는 없다. 2번. 입소문이 좀 더 믿음직하다. 입소문이라는 거는 들리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입시하다 보면 어디가 좋다더라 아니면 어디 선생님이 유명하다더라. 그런데 한번 방문해서 상담 가보시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3번. 꼭 직접 방문해서 교실 안에 그림들을 쫙 보세요. 보통 학원 들어가면은 그 입구에 이제 수상 경력 및 합격 경력이 따라라락 돼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국민대 땡땡땡, 뭐 서울대 땡땡땡, 뭐 홍콩대 땡땡땡, 뭐 삼육대 땡땡땡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이름이 걸려있을 때나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나 좀 보면서 야 저때 저랬지 하고 감상용으로만 가능한 거고 교실 안에 내가 상담 받은 선생님의 그림 스타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실 안에 꼭 들어가서 그림이 걸려있는 거 추적추적 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에 인스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미술학원도 막 인스타 계정 만들더라고요. 뭐 릴스도 올리던데? 그런 거 들어가서 보시고 예. 약간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 그 반에 보조 강사 분들의 대학 유형이 다양한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예비반 때 저희 반 보조 강사 선생님이 다 서울대였거든요. 서울대만 뽑은 거예요. 서울대만 거기에 넣은 거예요. 그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대학이 다양하게 있는 반일수록 학생들이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질문도 다양해지고 동기부여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한 대학교만 배치하는 곳은 비추다. 그 정도? 제가 입시설을 유튜브 초반에 풀려고 했는데요. 저는 제 채널이 좀 밝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채널을 보고 웃고 갔으면 좋겠는데 입시설이 다 너무 암울한 거야. 다 너무 얘기를 하는 내가 막 갑자기 우울해지고 씨발 그 새끼 죽여버릴걸 막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너무 다크한 컨텐츠가 될까봐 미루고 미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창 정시특강 할 때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엔 보조강사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